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과학수사와 법과학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될 박영수 교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러면 이 시간에는 과학수사의 개념부터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과학수사란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과학 지식과 기술, 기기, 시설 등을 활용하여 과학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활동의 총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학수사에서 사용되는 과학은 다음의 학문들이 모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방법론에 있어서 예를 들면 화학, 물리학, 의학, 전자공학, 전기공학, 또 광학 등 이 자연과학뿐만이 아니고요. 심리학이라든가 사회학, 논리학 등 인문과학과 그 응용 학문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러한 학문 중에서 법과학, 포렌식 사이언스, 직접적으로 범죄 수사나 재판 등 법적 문제 해결과 관련된 학문을 우리는 법과학이라고 합니다. 포렌식 사이언스라고 하죠. 네. 자, 과학수사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은 과거 규문적 형사 절차에서 사용되었던 자백 편중주의 비합리적 수사 방법이 인권 침해를 이유로 거센 저항에 직면을 합니다. 자, 객관성, 합리성, 가치 중심성을 표방하는 과학기술이 범죄수사 기법에 접목되어서 활용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과학수사는 현대에 이르러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과학수사는 실제적 진실 발견과 헌법이나 법률이 요구하는 인권 보장을 조화시킬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망을 얻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네. 자, 과학수사의 발전 과정에서 오늘날 과학수사는 법과학, 포렌식 사이언스, 즉 자체나 현장 수사 실무자를 위해 현장 수사 요령이라든가 개별적인 감시 기법 등에 관하여 산재되어 있는 지식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날 과학수사는 수많은 대상자에게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원리로 법률이나 조직 운영이라든가 절차, 자격 인증 등을 포함한 방대한 분야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용되는 그런 대상으로는 범죄 현장에 최초로 출동하는 경찰관이라든가 전문적인 감식이나 감정에 참여하는 과학수사 요원, 그 외에 범죄 현장을 빈번히 접하게 되는 순찰지구대 소속 일군요원이라든가 현장 수사를 지휘하는 수사 지휘관 또는 법의학을 연구하는 법과학자 또 기타 법정의 공판에 참여하는 관계자, 뭐 예를 들면 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되겠죠. 야, 법과학의 구분에 있어서 과학수사의 근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법과학은 범죄수사의 재판에 활용될 수 있는 과학의 집합적 개념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개념적으로 볼 때 포렌식 사이언스, 즉 법과학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협의 법과학에서 보면은요, 일반적인 물적 증거에 대한 인지라든가 식별, 개별화, 평가와 관련된 걸 말하는 거고요. 법의학은 인체 및 구성물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자, 법과학의 연역을 한번 살펴보면, 자, 과거에도 물적 자료에 의해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노력이 존재했습니다. 자, 그래서 11세기 로마의 법률가 퀸틸리안 같은 경우는 피 묻은 손바닥의 문형, 즉 이 장문이 장님에게 모친 사례의 누명을 씌우기 위한 것임을 밝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과 같은 체계적인 학문적 틀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불과 얼마 되질 않았어요. 17세기 이후에 들어서야 비로소 이제 오늘날 법과학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체계가 잡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각국의 연구학자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프랑스의 베르티온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인체 측정술을 개발을 했던 겁니다. 19세기 말에 개발한 특정 인물을 식별하기 위해서 신체에 대한 일련의 측정에 대한 체계적인 과정을 연구를 했던 거고요. 현대 경찰에서도 사용되는 체계적인 개인 식별 및 범죄자 자료 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발전을 이루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는 오스트리아의 한스 로스 같은 경우는 법관이자 형사법 교수였었는데 한스 그로스는 1981년도에 범죄 수사에 관한 역사적 저술을 썼던 겁니다. 자, 크리미널 인베스트먼을 통해 범죄 수사에 있어 물적 증거에 관한 최초의 포괄적인 기술을 저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크리미널리스트라는 용어가 그를 통해 사용되기 시작했던 거죠. 예. 누구를 통해서요? 예, 한스 그로스를 통해서. 네. 다음은 프랑스의 로카르트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이 학자의 경우는 법과학 연구의 시초가 됐던 건데 1910년 파리 경찰에 의해서 최초의 경찰 범죄 연구실을 만들었던 겁니다. 자, 한스 그로스나 로카르트 같은 경우는 한스 그로스의 경우는 범죄 수사에 있어 과학적인 방법을 활용해야 하는 당위성을 확립했던 거고요. 로카르트라는 학자는 과학적인 방법을 실천에 옮기는데 획기적으로 기여했던 그런 학자였던 겁니다. 법과학 연구학자들이었죠. 예, 세계적인 그런 법과학 연구학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로카르트 같은 경우는 그 성공에 자극받아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비엔나라든가 베를린,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등의 경찰 범죄 연구실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FBI라든가 영국의 FSS라든가 우리나라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같은 법과학 연구실로 시초가 되었던 거죠. 네. 자, 우리나라 법과학에 대해서 과거부터 이렇게 좀 연역을 살펴보면은 고려 시대에 이미 중국의 법의학서인 의곡집의 국내 검시 현장이 활용되는 등 과학적인 수사 방법의 부분적인 활용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1936년에 이르러서 세브란스 의과대학에서 처음으로 법의학 강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을 말하는 거겠죠. 그 이후에 1946년도 4월에는 미 군정 때이죠. 그때 법의학 실험소가 개설되었다가 정부 수립 이후 1948년 이후 치안국 내 지금으로 말하면 경찰청을 말하는 거죠. 치안국 과거에 치안국 내 감식과로 이렇게 개편이 됩니다. 예. 그러다가 1955년에 이르러서 비로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금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출범함으로써 근대적인 과학수사의 체계가 갖춰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예.